투표지들은 투표 사무원이 절취하는 걸 깜빡 잊었다 치더라도 자르다만 투표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취하다만 투표용지를 그냥 교부할 사무원, 그리고 그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향할 투표자는 유령밖에 없습니다. 연속 또는 동일 후보 투표지 투입은 지방선거에서도 포착됩니다. 그런데 세로 줄이 보이시죠? 문제는 이 줄이 있는 투표지들이 각지에서 우편으로 취합된 관외 사전 투표지라는 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줄이 있는 투표지 10장이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경자 위에 희미하게 짧은 줄이 있는 첫 번째 투표지에는 죽전 이동이라고 찍혀 있는 것 같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표지는 정자 이동이 찍혀 있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현 일동으로 보이는군요. 여섯 번째 투표지는 판독이 힘든데요. 공주의 옥령동 아니면 진주의 옥봉동일까요? 일곱 번째는 정자 2동, 여덟 번째는 정자 1동, 아홉 번째는 희흥동인가요? 어쨌든 별개의 지역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사당 1동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판독은 안 되지만 아무튼 처음 나오는 동입니다. 투표지에 세로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수상한 일인데 각지에서 취합된 세로줄 투표지가 연달아 모여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여러 투표소에 관리관 도장이 찍힌 가짜 투표지를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찍어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4.15 총선과는 달리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선거들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법학자들, 변호사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진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 진행,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죠. 왜 안 냅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기자들은 지난 4년의 공백기간, 양심의 공백기간, 이 사회의 목탁, 무관의 제왕, 칼보다 강한 펜을 휘두르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앞으로 오랫동안 고백해야 될 겁니다. 이 배준입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지요. 선관위는 QR코드 확인을 통해 이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맨 마지막 7자리의 일련 번호가 투표자마다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이지요. 사전투표소에 들어서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순간 투표자와 투표용지가 매칭되고 기표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컴퓨터에 저장되므로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지의 경우 일련 번호가 절취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일련 번호 즉 QR코드가 붙어있는 상태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조사 전화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산하에 여심위를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표본을 편집하는 일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여론조사 표본은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영향받은 중도층의 민심은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 조작이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고 기타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표자가 누구였고 그 사람이 몇 시경에 몇 시 몇 분에 투표를 하러 왔고 그 사람 주소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QR코드와 그 투표 시간을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누구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되고
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그걸 부정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만약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그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선관위의 조작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물증이나 대법관들의 만행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대중의 눈을 가렸습니다. 정치인은 또 어떤가요? 부정선거라 할지라도 나만 당선되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주권은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침묵,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조롱해온 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권력의 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관들은 누가 봐도 뻔한 부정선거 범죄의 증거를 묵살하고 법률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그들 스스로 위반하며 오히려 선관위를 비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선관위의 변호인 노릇을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그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태를 반드시 밝혀내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의 범죄에 대해 내부 직원이 양심 선언을 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양심 선언이 없었더라도 통계학과 등 학계가 소신에 따라 부정선거를 외쳤더라면, 학계가 비겁했더라도, 언론이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언론이 입을 닫았더라도 정계가 부정선거를 부르짖었다면, 정계가 외면했더라도 대법원이 양심에 따라 판결했더라면, 대법원이 범인과 한몸이더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거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박주선 전 의원은 직언을 쏟아냅니다. 모든 갖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이 됐다 하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토 결과 몇 장의 투표용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4.15 총선 때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뭐 평생 검사 생활 하시던 분인데 저는 그분이 이제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맡은 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워낙 큰 일이라서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뭔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혼란 없이 이렇게 불의와 부패한데 관여된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그 직에서 배제하고 또 조사해가지고 그 분당한 책임을 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 그 제도는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선거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인 통계적 증거와 숱한 물증이 나왔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정부 수반 또한 공범입니다. 부정선거의 줄임말인 부선은 단순한 말줄임 외에 유권자 스스로가 뽑는 선거가 아니란 의미도 있습니다.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제1호 만경대 선거구 한송국 북한이나 다름없이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짓는 선거. 부선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 준법과 범법,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이런 상상 불가한 사기극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부정선거 사용. 특정 정치 세력이 선관위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30년, 50년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해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외세와 결탁하게 될 것이고, 그 외세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기나고 넘어가겠다, 뭐 그런 노예로 사는 겁니다. 예. 여론 조작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참정권까지 도둑질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상 최악의 범죄 카르텔.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거악의 범죄 집단을 해체하고 다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 부정선거는 하루빨리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수술에 착수해야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확히 한갑자를 돌아 60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 힘들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또다시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백발의 등도 굽었지만 나라를 염려하는 뜨거운 마음만은 60년 전 그대로 간직한 채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60여 년 전 거리로 나온 청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4.15는 발음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으뜸가는 오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오점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부정선거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듯 마냥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국민 주권을 유린한 거악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끔찍한 독재 국가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자 사법 천대엽이라는 대법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아직도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해서 손짓도 하면서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말 같지가 않아서 인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에 그나마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0%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선거 제도를 뜯어고쳐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정선거 카르텔에 우리의 주권을 통째로 빼앗긴 채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그들의 노예로 살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헌법의 문구를 다시 상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